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소개구리 전문가 김영구 멘토입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차수가 들어왔네요. 시청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것 같은 거는 메모해 두셨다가 자기 걸로 이렇게 습득하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오늘 세 번째 찼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못했던 기본적 분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기술적 분석이 좀 더 많이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분들이 많아서 오늘 기술적 분석을 좀 더 마무리 짓고 다음 차수에는 기본적 분석 쪽으로 이렇게 메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은 거 있어요. 자료를 저번에 말씀드렸던데 다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교육 자료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항상 얘기했듯이 주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매매 기준, 매매 대응, 그다음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세 가지만 안다면 아마 주식하는데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매매 기준, 매매 대응, 매니지먼트를 매매하실 때 책상 위나 모니터 위를 올려놓는다면 정말 내동 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이 막 주가가 쭉 올라가면 따라가서 이렇게 손해를 보는 이게 내동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세 가지 조건들. 자, 매매 기준, 매매 대응, 매니지먼트. 이 세 가지 기준을 항상 그 모니터, 내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적어 놓는다면, 내동 매매 절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뭔지, 매매 대응,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거를, 생선을 샀는데 이거를 언제 시장에 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손해를 안 보시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난 거는 정확히 통장에서 빼서 자원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이 되신다면, 주식 투자 정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번 차수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거를 할 거냐라면, 저번 주에 시간이 좀 모자라서 갭가징만 했거든요. 그래서 흔히 기술적으로 볼 때 갭이라는 부분 되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 효과 9시부터 땡 시작하면 갑자기 주가가 쭉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거는 두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종목의 뉴스 아니면 팩트, 그다음에 모멘텀 이런 게 기사화가 되면서 밤 사이에 돌아가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빵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되게 기술적으로 볼 때도 있고 그다음에 재료의 팩트를 볼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재료의 팩트 가 뭐냐라고 하면 이 회사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엄청 많이 늘어났다. 이런 거 하나. 또한 무슨 계약 공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밤새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기사화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동시효과 때 갭을 뚝 떠서 생각지도 못한 4, 5% 이렇게 급등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갭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이 회사에 대한 이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갭이라는 부분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 종목이 갭이나 발생됐다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요즘은 정보화 사회다 보면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쓴다면 어디서든 정보들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서치할 수 있고 그 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누구나 열려있는 그 정보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발만 빠르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디테일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 발생했다라면 일단은 내 종목에 갭이 발생했다라면 이 갭이 나온 이유가 뭔가를 찾아보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자, 갭에는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갭 상승이라는 게 밑에서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저가가 되면서 갭이 빵 떨어지면서 기존의 매물대를 돌파해서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돌파백이라고 합니다. 저점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저점에 나왔는데 갑자기 내 종목이 갭이 떴어요. 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저점 탈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시세를 냅니다. 이제 추세 전환이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추세를 전환해서 우상이 하는데 또 갭이 났어요. 그러면 진행 갭이라고 하고 마지막은 주가는 7부 능선에서 주가는 시들어집니다. 그게 원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대기에서 갭이 한번 발생돼서 소모갭 마지막에 스포트 하이라이트를
치면서 주가는 떨어지는 게 주가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던 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돌파발, 진행갭, 소모갭, 이 마지막 3개의 갭이 나온다면 이 종목의 시세는 거의 이제 조정 국면으로 아니면 추세 전환으로 바뀔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를 알고 계시다면 내 종목을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했듯이 뭐 돌파객 같은 거는 저점에서 매물대에 대한 물량을 그냥 돌파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때 되면 상승 전환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 다시 우상향으로 돌려요. 그러면서 진행갭 한 번 더 갭을 줍니다. 한 번 더 줘서 또 매물대를 그냥 동시효과 때 넘어버리는 거죠. 매물들이 많으면 주문을 많이 넣어서 그 다음에 이게 갭을 발생해서 마지막에는 하이라이트, 소모갭이라는 부분이 발생되면 이 주가는 거의 추세 전환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갭이 올리고 갭은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에 보면 대박플러스 자료에서 지금 한 장뿐이 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건 지금 이쪽 관계자분하고 지금 계속해서 올릴 계획이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에 있어 기본적으로 볼 게 또 하나 뭐냐, 기술적으로 볼 게 이평선입니다. 이평선. 흔히들 사람들이 이평선을 얘기하죠. 이평선은 프라이스의 그 평균값이라고 합니다. 5일선, 그 다음에 11선, 21선, 61선, 91선, 121선 이렇게 놓고 시장이 빨리 급락할 때는 3, 5, 7선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는 3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3, 5, 7, 뭐 주가가 시장이 급락을 한다 그러면 단기적인 매매 성향을 가려서 3일선, 5일선, 7일선 써서 빨리빨리 대응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좀 강세장이 나오면 러프하게 5일선, 그 다음에 11선, 21선, 61선, 91선, 그 다음에 장기 추세선인 121선까지 봅니다. 그래서 흔히 이평선을 보고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흔히 시장에 알려지기는 급등하는 종목은 5일선 위에서 꺾이면 팔아야 된다. 이건 뭐 공식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공식이 될 수가 없어요. 공식이 될 거 없고 참고 자료를 쓰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공식이 딱딱 맞아떨어지면 주식 투자가 되게 쉬울 겁니다. 근데 그 공식은 맞지 않다. 근데 흔히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 5일선에서는 맨날 급등하는 종목 5일선 따라간다. 21선은 안전벨트다. 21선 깨지면 주식은 팔아라. 이거는 조금 어피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공식대로 딱딱 맞아 떨어진다면 주식시장 다 성공하겠죠. 근데 이건 참고 자료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정배열과 역배열이 있습니다. 정배열은 뭐냐면 5일선, 11선, 15일선, 21선 이렇게 방향으로 되어 있고 역배열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1선, 91선, 61선, 그 다음에 21선, 5일선 이렇게 거꾸로. 근데 정배열에서는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정배열 순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정배열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면 손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가다 손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역배열 구간에서 매매보다는 정배열에서 매매를 하는 게 더 수익이 좋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근데 주식을 잘하시는 분은 역배열에서도 수익을 냅니다. 역배열에서는 탄력이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주가가 거꾸로 급락할 경우는 급등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정배열과 역배열이 두 개가 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정배열로 가고 있다. 그러면 차츰차츰 추세대를 돌려서 상승 추세로 변하고, 근데 내 종목이 역배열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제 추세 전환해서 하락 추세의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역배열에서 매매하시는 부분이 따로 있고 정배열에서 매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역배열에서는 급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가는 올라갈 때 탄력을 받고, 흔히 주식경원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막 이런 얘기 있죠. 근데 그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가는 떨어질 때는 마지막 심리적인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냐, 끝까지 매도를 세가 터쳐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주가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막 끝도 없이 빠진다라고 했을 땐 끝 마무리, 내가 정말 팔고 싶을 때는 다른 사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심리적인 부분인데 거기서는 팔 자리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고통을 더 줘요. 주가도 또 마지막 꼭대기에서 7부 능선에서 하이라이트를 빵 터지고 주가는 추세 전환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내 종목이 정배열이냐 역배열에 대한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알고 가셨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볼게요 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이 있어요. 흔히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지지 라인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저항 라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흔히 지지와 저항을 하는데 기존 저항대를 뛰어넘으면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지지가 되고 또 다른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걸 아까 얘기했듯이 돌파 갭을 떠서 그 매물대가 걸리게 되면 저항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받쳐주면 지지라고 얘기합니다, 흔히들. 근데 그 매물대가 두꺼우면 그냥 동시효과에 갭을 뛰어나와서 그 매물대를 없애버립니다. 이게 주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주식은 3자를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제가 느낀 건데 3자를 왜 좋아하냐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정말 희한하죠. 기하학에서 보면 3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피라미드 보면 삼각형의 꼭지점, 그 안에 우유를 넣으면 우유가 썩지가 않아요.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라고 얘기하죠, 흔히들. 그러니까 제가 또 가만히 봤어요. 주식은 왜 3자를 좋아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일본 캔들을 만든 사람, 혼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마. 옛날 쌀장사람에서 일본의 최초로 이제 캔들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연구를 한 끝에 주가는 차트에 심리가 묻어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는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이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공통점을 저도 보게 됐습니다.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심리적인 영향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21선에서 흔히 알고 있는 공식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21선 깨지면 이거는 주가가 빠질 거야 라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마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21선 밑에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3자로 중요한데죠. 21선 깨졌는데 3% 내에서 조정을 준다. 21선 깨지고 3% 안에만 갇혀 있다라고 하면 다시 다시 시세를 준다. 이렇게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종목이 21선 무조건 깨졌다 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고 21선 밑에 있더라도 3% 내에서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아직 바이 앤 홀딩 이라고 생각해서 끌고 가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3대3 법칙이라는 것이 21선, 이변평선을 이탈했을 때 3일 이내에 3일 이내에 3%를 조정이 마무리된다면 기존 상승세는 유지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자가 그래서 3-3법칙, 그 다음에 3일 이내 3%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런데 맞아 시장에 거의 100%는 맞지는 않지만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신다면 내가 이 종목을 선별해야 되는지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오야 닿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3 법칙,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고 3일 빠지면 4일째 들어 올리고 3적 이륙, 저번에 얘기했죠. 3일 올라가면 하루 흙을 만들어요. 조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더 갈 건지 안 갈 건지, 사람들이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테스트하고 3적 이력이 나오면 6적이 나옵니다. 6적. 다시 3의 배수 6적. 그 다음 6적에서 1흙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적 이렇게 나옵니다. 3적 1억, 그 다음에 6적 1억, 그 다음에 7적 1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면 매매하실 때 되게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수를 배울 때 구구단을 외우죠. 왜 외울까요? 공식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수를 알기 위해서는 수를 알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배우고 나누기를 배우고 더하기를 배우고 빼기를 배우고, 이게 기본적인 공식이죠. 주식도 그들만의 그 규칙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심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공식들이 맞지는 100% 맞는 건 없어요. 세상에 100% 많고 100% 올라가는 주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매매의 대응만 자질적으로 이렇게 습득해 있다면 정말 대응하는데 되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333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계시면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서 멘토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테스트해봐야지 라고 해서 적어놓고 차트를 한번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보다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서 이걸 가지고 또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여유로운 삶, 여유로운 주식 투자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거는 333의 법칙, 21 이동평선을 깨졌어도 3일 안에 3% 안에서 조정을 둔다 그러면 다시 추세를 돌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분이라도 얘기해보면 주식을 처음 하신 분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21선 깨지면 이거는
급락을 하고 팔아야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잠재돼 있는 것 같아요. 팔고 나면 올라가니까 속상하시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딱딱 맞아서 주식이 올라간다면 정말 주식 투자하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적어놓고 한번 황소개구리가 그랬어. 오늘 방송에서 21선 깨지더라도 3일 안에 3% 안에 조정을 주면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한댔어 라고 적어놓고 거기에 맞는 차트를 보신다면 차트를 보고 발견을 하신다면 정말 내 자신의 습득 지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시장에 악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악재가 나와가지고 막 급락하는 경우 있죠. 4월 달에 또 있었죠. 갑자기 코스닥이 50포인트 빠지고 막 이럴 때는 하나 또 예를 들면 그때는 이평선이고 뭐고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반응이 없어요. 그건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때 투매가 나올 때는 파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주식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투매가 나온다면 그때 팔면 정말 손해가 많이 납니다. 왜? 정말 다시 끌어올리거든요. 그날도 그랬죠. 4월 며칠인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4월 달에 급락이 나왔어서 코스닥. 근데, 종가 부문에 그걸 쭉 땡겨 올라왔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때, 매매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 종목을 파는 게 아닙니다. 종가까지 끝까지 어금니 물고 시세를 계속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끌어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거면 그 다음날 다시 양봉을 나올 경우가 많고 단기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급락장에서 내 종목이 갑자기 막 10% 이상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종가 부문에 다시 4% 이상 올라오면 그 종목은 다시 가져가도 되는 겁니다. 근데 급락장에 나오는데 내 종목이 그냥 하한가로 꽂혔어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이제 추세가 완전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가 부분에서 내 종목이 4% 이상 쫙 올라왔다, 자리 잡아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까지는 봐합니다. 그래서 투매와 싸워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버릴 때 다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정말 큰 수익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들어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는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저는 차트를 많이 보거든요. 제가 볼 수 있고 제가 믿을 수 있는 게 차트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 분석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회사의 영업력이 앞으로 6개월에 좋아진다, 3개월에 좋아진다. 저는 믿질 않습니다. 왜? 그건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이 미래에는 불확실성이 있어서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잣대로 삼을 만한 거는 1차적으로 차트라고 봅니다. 이 차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만든 다음에 뉴스가 나와요. 모든 게.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그런 모멘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서 차트를 만들죠. 만들다 보면 차트 안에 부여 있어요. 분명 몇 주 후에 지나면 뉴스가 나옵니다. 그렇듯이 사람의 심리가 똑같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급락이 나왔을 때는 내 종목이 다시 종가 부분에 4% 이상 났다. 그러면 팔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또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자, 추세 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추세입니다. 추세. 추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 종목이 하락 추세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끝까지는 고통을 줍니다. 마지막 하락에 더 세게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저점에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올라가더라도 마지막에 끝까지 올렸다가,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추세가 하락에 있냐, 그 다음에 아니면 상승에 있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셔야 돼요. 아까 정배열 구간은 거의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역배열에서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되게 되게 많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내 종목이 지금,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인지, 흔히들 주식하시는 분이 얘기하시기를 우상향이라고 얘기하죠. 우상향. 내 종목이 우상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편히 팔라고 하는 종목이 우상향이 있는지 아니면 역배열에 있는지 정배열에 있는지부터 판단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이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좋고 철수아빠 빈수아빠가 이 종목 정말 좋다라고 하면 주식을 모르시는 분은 철수아빠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주식을 삽니다.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하죠. 철수아빠 때문에 빠졌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로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손실을 입은 거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 탓
탓하기보다는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기본적인 수익 공식 숫자를 아래 곱하기를 하고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고 나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가 차트를 볼 수 있고 기본적 분석을 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은 항상 도망가려고 그래요. 달아나요.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가 그 수익을 잡지 못하면 그 수익은 항상 나를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느꼈던 주식의 격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잡지 못하면 그 수익은 항상 도망가요. 그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올라가겠지, 떨어지겠지 하다 보면 수익률은 항상 0점에 머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거기다 보면 0점에 모여요. 이게 왜 0%에 가장 많은지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흔히들 주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상승 추세일 때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주식이. 그러면 쭉 올라가요. 그러면 더 많이 가겠지라고 합니다. 근데 주식은 끝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조정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면 여기 왜 빠지지? 좀 이따 올라갈 거야. 나보면 이렇게 0에서 매수 가격까지 옵니다. 그러면 0%에서 이 손해보면 안 되겠다고 팝니다. 그래서 0%에 손실을 안 입고 팝니다. 또 내가 주식을 샀는데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빠지거든요. 빠지는 경우가 있으면 다시 기다립니다. 본전 오겠지라고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전이 옵니다. 그러면 다행이다 하고 팝니다. 그래서 0%의 수익률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똑같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갖고 수익을 안 챙겨오면 이 수익이라는 부분은 항상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수익이라는 친구를 잡지 못한다면 이 친구는 항상 도망가요. 그러면 수익이 왔을 때 챙기는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 수익은 다시 안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수익을 챙기고 도망가면 얼른 수익을 잡아버려야 되는 그런 법칙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추세 때가 내 종목이 지금 우상향에 있어서 가는지 아니면 하향 추세에 바뀌어서 가고 있는지. 추세라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 추세 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추세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은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피 같은 돈을 재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대출을 하는데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우상향하는 종목인지 아니면 떨어지면서 있는 종목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추세는 쉽게 꺾이지가 않아요. 이 추세는 단기적으로 한 3개월도 올라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짧게는 한 일주일 내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추세가 형성한 거는 추세가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너도 나도 사게 됩니다. 이 차트 이쪽에 시장에 팩트가 많이 몰려있어. 그러니까 싼 가격에 얼른 살라고 하겠죠. 왜? 이 고기가 생선이 싱싱하니까. 너도 나도 살라고 해서 이 추세 때는 잘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세를 만들어 놓으면 쭉 갑니다. 쭉 가다가 다시 시들어질 때, 트렌드가 바뀔 때 이 종목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또 추세대가 만들어지면 정말 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때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쓴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안심 있게 주식 투자를 할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그래서 추세대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일단 차트를 일단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짧은 시간에 좀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방송을 리플레이해서 또 보는 겁니다. 듣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 하나하나씩 들어와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 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또 잘하시는 분은 금방금방 습득하실 거예요. 근데 어차피 노력하는 사람한테 이길 장사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항상 내가 주식시장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잘 알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다음에 멘토도 제가 황소개구리가 얘기했던 그런 기술적인 분석을 다시 보고 하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머릿속에 새겨 두시면서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이해해 드릴 수 있게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존에 주식 챔피언에서 갖고 왔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치 평가, 그다음에 워런 버핏 투자,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투자에 대한 방법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도 해봤고 장기 투자를 해봤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예. 자꾸 왼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더 가랍니다. 자, 카메라 잘 보이나요? 예. 여기 딱 여기인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죠,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분석을 나름대로 많이 해봤습니다. 제 분석이 틀렸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투자의 관점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저는, 주차에도 보시지, 살아있는 종목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종목 속에서, 시세가 많이 나오는 거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살아있는 종목, 시장에 핫한 종목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생선이 시장에서 지금 잘 팔리고 있어서 언제 싼 가격에만 산다면 누구나 이 생선을 사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던 보령 메디앙스 주춤에서 갖고 왔을 때 이런 종목을 합니다. 이 종목이 무섭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황소개구리는 급등주만 해서 무섭다. 근데 내가 알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평선 정배열 부분입니다. 이게 정배열. 흔히 얘기해야 되는 이평선 정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배열에서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정배열 자리에서는 그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아요. 3개월, 6개월짜리도 있고 단기적으로 막 급등락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핫한 이슈거리가 너무 많이 중국 모멘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종목을 갖고 나왔었어요. 근데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 이렇게 무서운 거를 해도 되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무섭지가 않아요. 왜? 저는 이 차트를 읽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읽을 수 있습니다. 김영구 멘토도 사람이고 시청자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는 거 사람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살짝 얘기를 드리자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조지표는 후행성입니다. 후행성. 흔히들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기를 보조지표를 막 켜놓죠. MACD, RSI, CCI 이런 거, 볼렌저 밴드 이런 게 많이 떠놓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목균형폭 이런 거. 그것도 저도 한 1년 정도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안 맞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후행성이더라고. 후행성. 후행성은 뭐냐면 이 깨끗한 차트 안에 모든 게 묻어 있더라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실시간을 반영하지 않아요. 만들어진 데이터 가지고 만든 게 후행성 지표들이라고 생각해서 그 지표를 다 뺐습니다. 공부를 할 때. 근데 보이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캔들 이평성 이 거래량에 모든 게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래량.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A라는 집은 된장찌개를 팝니다. 그 B라는 집도 된장찌개를 팔아요. 똑같은 바로 옆 가게에서 된장찌개를 하고 있는데 A라는 그 된장찌개 가게는 정말 사람이 많아요. 참 특이하다. 왜 똑같은 된장을 파는데 이 집은 왜 사람이 많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맛이 다르니까요. 그거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화려를 해서 그 비법을 음식에 많은 비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게는 A라는 가게는 거래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몰린단 말이에요. 맛있으니까. 저 지방에서 와서 사고, 먹고, 그 다음 저 지방에서 와고 또 소문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 A라는 그 된장찌개 가게, 집은 항상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거래가 많이 일어납니다. 활발하게. 왜? 왔다, 사먹는 사람, 먹고 가시는 분, 또 다시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렇다는 거면 시장이 포커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트렌드에 맞았다는 겁니다. 그 B라는 가게는 거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안 오니까. 왜? 똑같은 된장찌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B라는 가게는 된장찌개 파는 가게는 거의 이렇게 사람들이 하루에 1명, 2명, 3명 시장에서 소외됐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소외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B라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된장찌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A라는 분도 된장찌개를 만들고 있고 그럼 A라는 사람이 많은 그 비법을 B라는 사람이 조금만 안다면 금방 80에서 90%는 맛을 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B라는 된장찌개 가게는 거래가 또 터지겠죠. 그죠? 왜 맛이 비슷하니까. 그쵸? 이거 똑같습니다. 주식 원리가. 그래서 주식은 살아있는 거를 건드려야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응을 잘하면 정말 그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점에서 항상 보시겠지만 제 종목 막 이렇게 급등락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급등을 할 때 팔면 수익이 도망가지 않아요. 근데 그 급등했을 때 수익을 잡은 사람은 수익이 나는 거고 그 수익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살아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그 추세대가 살아있는 종목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어요.
그죠?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근데 하락 추세에 접어드는 종목들은 정말 거침없이 빠집니다. 근데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쉽게 꺾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게 급등을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거래가 살살 터지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정을 주면서 이 조정도 이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갇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매물 구간을 이쪽 캔들이 저번에 설명했듯이 사랑합니다 하고 이 음봉들을 다 이렇게 감싸 안았어요. 그러니까 너의 매도세를 양봉이라는 친구가 음봉시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쪽에 매물에 있는 부분들을 이쪽 그 양봉시가 그냥 감싸 안았어요. 그럼 뭐라겠어요? 매물대가 나오는 족시 다 흡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또 다시 레벨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이 주가를, 이 종목 괜찮은가라고 하면 흔히 얘기하듯 우리가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거래량. 이쪽에서 매집이 된 거래량이 누군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서 이 생선을 많이 사갔어요. 이렇게 사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주가가 좀 빠져요. 빠지는데 이 사간 사람들이 물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냐면 이 거래량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기 조정이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번에도 공부했듯이 주가가 반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전 음봉을 양봉에 감싸 안으면 추세가 다시 돌려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또 추세를 돌리면서 야금야금 올라가요.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급락이 이렇게 좀 나왔어요. 갭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이 거래량을 보니까 이 친구가 물량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왜? 이 친구들이 물량이 다 나왔다면, 시장에 소외가 됐다면 이 물량이 아마 이렇게 거래량이 빵 터졌을 겁니다. 왜? 이 사람들도 얼른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거래량만 잘 본다면 거래량을 잘 본다면 주식은 50% 이상은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왜? 이 친구들이 못 났고 시장에 화두가 있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주가가 계속 우상향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이 왜 올라갈까? 어떤 모멘텀이 있나? 실적일까? 아니면 뭐가일까? 이렇게 찾아보면 누구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발빠르게 찾는다면 또 다른 수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제가 갖고 왔던 대한누팜을 추첨해서 갖고 왔던 대한누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역시 보령 매대형사하고 똑같은 차트라고 보면 되십니다. 왜 그러냐면 정배열 구간, 살아있는 구간. 그 당시에도 제가 갖고 왔을 때가 이쪽 가격대였었거든요. 이쪽 가격대 있었어요. 저는 매매를 할 때는 이쪽 가격에서 매매를 합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죽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 거래가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제 조정을 줬어요. 박스권. 주식이라는 건 항상 조정을 줍니다. 조정을 안 주고 가는 종목은 떨어질 때 급하게 떨어져요. 예, 급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조정을 줍니다. 조정을 주는데 그때 이 정도의 가격에 갖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야, 이게 왜 그럴까?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날 시장이 급락이 나왔었어요. 4월 초에 장중에 한 50포인트 밀릴 때 그때 얘도 장사가 없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내 종목도 흔들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봤듯이 여기 이쪽 친구들이 그대로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 친구가 그 시장이 급락 줬을 때 팔았으면 이 거래는 이렇게 빵 터졌을 겁니다. 왜? 너도 나도 팔고 싶어 하니까. 근데 여기 매수에 들어왔던 이런 거래량들이 하나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찬스구나. 또 한번 흐름을 쭉 지켜봅니다. 단기 잔바람에 흔들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거래량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들어와 있는 게 나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2일차 때 얘기했던 양봉씨가 음봉씨를 사랑합니다 해서 감싸면 그때 황소가 그랬어. 양봉이 음봉을 감싸하면 정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해서 그때 또 다시 이쪽에서 기다린 다음에 매수 포인트를 잡는 다음에 큰 시세를 냅니다. 이렇게 이게 원리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에 대한 부분, 그다음 이평선 이건 살아있는 추세대야. 이렇게 그려보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구간이죠. 그러면 이쪽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하락 구간에서 매매한다면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주가는 7부 능선에서 하이라이트를 내고 시세가 꺾입니다. 여기 마지막 하이라이트에는 거의 7% 이상 올라가서 끝났습니다. 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거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왜?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는 7부 능선에서 더 하이라이트를 만듭니다. 거의.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만들고 시세는 꺾입니다. 그러면서 추세 전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락 추세, 아까도 얘기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하락 추세 때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다면 정말 고통스러운 날이 옵니다. 주식은 항상 공평하거든요. 올라가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다시 시간을 지난 다음에 응집을 해서 다시 폭발을 하는데 정말 이 가격, 이 프라이스 가격이 어디냐, 이 가격까지 추라이 하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탄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탄력, 탕성이라고 하는데요. 탄성. 공을 바닥에 빵 떨어지면 쭉 떨어졌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이렇게 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그 위치까지는 가려고 하는 게 탄성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매매를 하고 있는지, 내 종목이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지 하락 추세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 이 종목 사면 안 됩니다. 왜 마음고생을 하세요. 언젠간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을 버려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번 빠지기 시작한 종목은 끝도 없이 빠집니다. 왜? 사람 심리를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자기 자리를 찾는 게 주가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죠. 이게 좀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추석 때가 중요하구나라고 시청자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추세 때는 시세가 납니다. 이렇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락 추세 때는 매매를 하게 되면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이 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종목과 내가 편입하려고 하는 종목이 상승 추세에 있는지 아니면 하락 추세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찝어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볼게요. 좀 이게 들쑥날쑥 제가 주채물 사랑하시는 많이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항상 얘기합니다. 기관들을 너무 믿지 말아라라는 말을 합니다.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온 종목이라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기관들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 제가 테라제네틱스 갖고 왔었거든요. 그 당시도 이런 가격에 갖고 왔었어요. 근데 처음이라 시청자 여러분이 따라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쪽에서 매매를 하거든요. 올라 칠 때 같이 따라붙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런 날에 갖고 왔어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였어요. 왜 그러냐면 거래에 대한 부분이 살아 있었어요. 그다음에 정배열 초입 구간이었고, 그다음에 이쪽 라인에 갖고 왔었죠. 제가 3월달에 제가 주체을 했으니까 이쪽 라인 살아있는 구간에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매집이 딱 들어온 모습을 보고 이쪽을 추천을 했었는데 추천하자마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항상 말씀해 드렸겠지만 이쪽 거래가 살아있는 부분에서는 주가가 탄력을 받는다 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또 조정이 들어왔어요. 이건 누구냐? 왜 그러냐? 들쑥날쑥하죠. 거래량이 들쑥날쑥하잖아요. 이 주범은 기관입니다. 기관들은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가 대량 매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면 단기 수익을 잡아가는 게 기관이고 장기 추세를 잡아가는 게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 번 사면 꾸준히 삽니다. 근데 기관의 매수는 단기적인 매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량 매수를 했다가 수익이 딱 올라오면 그냥 팝니다. 왜? 수익을 챙겨야 되니까. 단기적인 그 성향이 되게 가는 거에 대한 공통점을 제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관이 많이 들어왔다 해서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되면 기관에 나가는 물량을 항상 체크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까칠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주가라는 부분들은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상승 추세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어쨌든 단기 조정에 들어와도 결국은 올라가요. 근데 하락 추세에서는 끝도 없이 빠집니다. 이렇게. 이게 최소 제가 볼 때는 6개월 정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코스닥은 한 6개월? 그 다음에 대형주는 잠 걸리면 한 1년, 2년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최소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빨리 하면 3개월, 그 다음에 오래 걸리면 6개월. 주식은 3자율조에서 3, 6, 9, 12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짧은 거는 단기 조정이 하락 추세 때는 3개월, 긴 건 6개월, 그 다음 9개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대형주 섹터들은 한 번 걸리면 1년, 뭐 길게는 3년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물리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많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추세대가 살아있는 종목들만 매매하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종목기에 대한 종목들은 다 자기만의 성격이 있어요. 이 친구는 까탈스러운 친구가 있고, 주변에 보면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A라는 친구는 되게 온순해요. B라는 친구는 되게 까칠해요. C라는 사람은 되게 소심해요. 주가도 똑같습니다. 이 종목도. 이 테라제네틱스라는 생선을 비유를 하거든요. 저는 흔히. 근데 테라제네틱스만의 성격이 있어요. 까탈스러운지, 까탈스럽지 않는 건지에 대해 보면, 그거는 여기 차트에 다 묻어 있습니다. 얘가.
탄력을 줄 때는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조정을 줄 때는 급락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한번 올라가면 세게 올라가고 한번 빠지면 세게 빠져요. 그렇듯이 이 친구의 성격입니다. 그게 주식계 종목에마다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은 똑같아요. 거기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까탈스럽게 떨어지는 놈은 정신없이 떨어가가지고 한 번 올라가는 거는 좀 정신없이 올려줘요. 이것처럼 트레저시에서 한 번 올릴 때 이렇게 올라가고 한 번 빠지면 이렇게 급락을 내립니다. 이 친구의 성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존 과거에 봤더니 이 친구가 한 번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는구나. 그다음 한 번 빠질 때는 엄청 빠지는구나. 이렇게 감을 잡고 차트를 분석해서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왜?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도 쭉 이렇게 올라가고 빠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이게 이 친구의 트레저니텍스에 대한 종목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끼를 되게 많이 봐야 됩니다. 종목마다 끼가 있어요. 끼 있는 종목들은 탄력 있게 움직이고 또 빠질 때도 화끈하게 빠집니다. 올라갈 때도 화끈하게 빠지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매수하실 때는 기존 차트들을 이렇게 보고 한번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셨죠? 그다음 또 하나 한번 더 해볼게요. 그다음에 서희건설 한번 해볼게요. 일진 디스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예,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딱 보시면 거래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누군가가 사게 되면 흔적을 남깁니다. 누군가 샀다라고 하면 흔적을 많이 남기죠. 그때도 이쪽 부분에서 제가 갖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4월달 정도에 갖고 나왔었어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 샀어요. 이게 거래량이 말해주시듯이 누군가 사니까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는 딱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하냐라고 하면 옛날 과거 차트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얘가 한번 움직이면 주가는 항상 반복이 돼요.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프라이스는 항상 사람이 하는 거다 항상 그 자리대를 찾아가게 되고 똑같이 사람 심리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얘가 올라갈 때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또 빠질 때도 한번 하락 추세에 접어들면 끝도 없이 이렇게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상승 추세 때 올라가면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상승 추세가 돌릴 때 매수를 하면 기존에는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도 지금 하락 추세에 마무리해서 이제 들어주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친구는 그때 올라갔을 때 이 정도 가격까지 올라갔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의 성격을 파악해야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탄력적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까탈스러운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 또 서희건설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추세대를 설명을 해드리고 거래는 정말 오래 걸려요. 거래는. 근데 이런 거 보면 정말 중요하거든요. 봐봐요. 큰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매집이 이루어집니다. 매집은 거의 다 보면 뭐 1년짜리 매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6개월짜리 이렇게 매집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3년 매집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6개월, 1년.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모든 자기만의 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핸들링이라고 얘기하는 거 매수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뭐 기관이면 기관, 외국이면 외국인, 매수 주체가 있어요. 그 매수 주체를 파악하면 이 사람들은 매수를 장기간에 걸쳐서 매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 대한 콘크리트 바닥, 흔히 얘기하는 콘크리트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시그널이 나와요. 왜 갑자기 콘크리트 바닥을 만들다가 이렇게 한번 들어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주면서 거래가 한번 빵 터집니다. 그러면 누군가 매수를 한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매집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매집을 하면 최소 6개월, 뭐 3개월, 짧으면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후에 시세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보는 거죠. 이게 갑자기 추세가 돌렸어, 추세가 형성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발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첫 시그널이 거의 이런 종목들은 소형주 같은 경우는 상이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무조건 상이 한번 들어와요. 그러면 시그널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제 사 모은다는 그런 시그널. 그러면서 추세대를 이렇게 만듭니다. 아까도 항상 얘기했듯이 이렇게 추세를 만듭니다. 살아있는 추세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살아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특히 아까 얘기했던 정배열 구간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매수하는 게 대응하기 좋다. 역배열에서는 정말 큰 시세가 나와요. 근데 역배에서 저점 잡기는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정배열 구간에서 추세 돌린 종목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끌고 가면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보면 이쪽에 애들이 거래가 들어왔어. 이렇게 거래량을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조정을 줄 때마다 이 거래가 빠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그냥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가는 파이널 이렇게 휘날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7부 능선 꼭대기에서 이렇게 거래가 빵 터집니다. 이렇게. 거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기 조정의 국면이구나. 그래서 이쪽은 매수를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정말 괜찮은 이렇게 대응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설령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물량들이 다 빠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매수했던 물량들이 빠지지 않아서 단기 조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거래가 살아난다면 다시 이 종목은 다시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아셨죠? 이런 부분 원리를 아신다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세에 대한 부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래라는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거래가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면 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점에서 거래가 빵 터진다면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분산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쭉 고점에서 이제 거래가 빵 터지면서 쭉쭉 빠지는 것처럼 보이면서 갑자기 양봉이 하나 들어올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때는 매도입니다. 매도. 왜? 분산 과정입니다. 한 번에 주가는 하한가로 내려 꽂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 악재가 아닌 이상은 분산 과정은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눈물을 그러니까 하루 이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루 조금씩 빠져요. 2%, 3%, 4%, 5%, 6% 팔다가 1%, 3% 이렇게 쭉쭉 빠지다가 마지막에 한 6, 7%씩 쭉 빠지는 경험이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기억하고,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아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3교시까지 이렇게 했는데, 1교시는 가장 중요한 매매의 기본적인 멘탈, 주식함에 있어서 그 세 가지 요건을 컴퓨터 위에다 딱 붙여놓고 매매의 기준, 황소개구가 맨날 얘기하는데 매매의 기준, 매매의 대응, 그 다음 매니지먼트를 모니터 위에다 딱 적어놓고 그 다음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매매의 기준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배열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욕심은 금물이잖아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 다음에 수익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항상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수익이 왔다가도 수익이라는 친구는 항상 저를 떠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챙기는 그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원점, 아까 0%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항상 똑같은 패턴. 그러다 보면 손해도 안 보고 수익도 안 보는 그런 그 베이스, 0%에 대한 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버리시고, 아까도 기본적인 그런 제가 얘기해드렸던 그 추세 때, 그 다음에 정배열 구간, 역배열에서 매매하지 말고 매수를 하더라도 이 종목이 정배열 구간에 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지, 그 다음에 시장의 트렌드가 되는지, 시장의 트렌드가 안 되어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내 계좌, 는 내가 지킬 수밖에 없어요.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게 해서 돈 버는 거 가지고 재투자하는데 그거를 지킬 수 없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첫걸음부터 하나하나씩 배워나간다면 정말 주식 투자에 성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가 안 되실 분들도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초보자분들은 황소 저 개구리가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리플레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시 돌려보다 보면 언젠가는 머릿속에 이렇게 천천히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정말, 내 마음속 안묵지라고 하죠. 안묵지 쪽 이렇게 쌓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라는 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내 계좌는 내가 지켜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3교시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 되게, 요청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겠냐. 저는 항상 오픈 마인드입니다. 언제라도 얘기하시면, 이 정말 어렵게 만든 자료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공부하셔서, 성과를 낸다면, 황소개구리는 정말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지금은 한 장뿐이 안 올라갔어요. 매매 기준, 매매 대응, 매니지먼트. 이거 한 장만 올라있는데 나머지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홈페이지도 올리도록 시스템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시간 나실 때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하실 때 그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체크하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코멘트를 달자면 지금 시장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상승장과 하락장이 있습니다. 상승장은 뭐 습이 좋은 거죠. 울창하게. 그러면 나무들이 되게 잘 자라요. 항상 햇빛이 쬐니까 나무들이 왕성하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그런 장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상승 추세 때는 상승이 되게 길어요. 그 다음에 상승 추세 때는 상승이 되게 길어요. 그 다음에 조정은 짧아요. 근데 흔히들 사람들이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면 무섭다. 이거 어떡하냐라고 얘기하는데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1월 달부터 주가가 쭉 올라갔어요. 4월 말일까지. 근데 단기 며칠 이렇게 조정을 줬어요. 4월 말일까지 이렇게 조정을 줬어요. 근데 무서울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상승장은 정말 그렇습니다. 종목이 상승할 때는 길게 상승하고 조정을 짧게 해줘요. 짧게 준다는 거는 다시 간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그때 시장에 충실하는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고, 코스닥도 잠깐 한번 시장 볼게요. 코스닥은 월봉을 보는 게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흔히 얘기하던 박스권 하단을 단단하게 잡았어요.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이 콘크리트 바닥을 한 4년, 5년 정도 이렇게 4년 정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이 바닥을 정말 단단하다고 봅니다. 바닥이 단단해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도 관심 있게 보고 매매를 하시고,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서 급등락이 심하니까 수익이 났을 때 챙겨오는 전략을 썼었으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두서없이 얘기한 것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있는 말들을, 다 옮겨가셔서 이제 내 걸로 만든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홈페이지를 많이 찾아주셔서 그 내용들을 올려놓을 테니까, 도움이 되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높든, 항상 물어보는 자세가 있으면, 정말 세상 사는데, 주식 투자하는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전화해서 물어볼 거 있으면 항상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시간이 또 흘러갔네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박플러스 3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영구 멘토입니다. 자, 길을 한번 쌓아드릴까요? 자, 개굴 팍팍! 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